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함수율이 90%인 슬러지의 겉보기 비중이 1.05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슬러지의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슬러지의 겉보기 비중이 1.05. 이 녀석을 타수를 해서 함수율이 75%인 슬러지를 얻었죠. 그럼 고형물 비중은 비율은 25%로 늘어납니다. 이때 탈수한 슬러지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일단 고형물이 비중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슬러지 비중은 이렇게 되죠. 0.05. 그 다음에 전체를 무게를 1로 두고 중량을 1로 두고 부피를 따져보면 이런 계산식이 됩니다. 이 값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고형물의 비중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분의 0.1 비율이 0.1이죠. 10%입니다. 여기다가 수분의 비중 90%니까 0.9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부피인 거죠. 그러면 고형물의 비중은 얼마인지 모르고 수분의 비중은 1 이렇게 계산하면 따라서 고형물 비중은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위쪽이 0.1이죠. 계산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1.9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30 일단 고형물의 비중이 나왔으니까 탈수된 슬러지의 비중을 찾아봅시다. 다시 이렇게 되죠. 슬러지의 비중은 이게 지금 탈수된 후의 부피를 말합니다. 이 값이 이때 고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그리고 수분의 비중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게 0.923이었으니까 계산해보면 따라서 탈수한 슬러지의 비중은 1.136 근사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13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오차는 허용 가능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70%인 쓰레기 5톤을 건조하여 고형물 함량이 70%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쓰레기의 초반 수분 함량은 30%였고 70%였고 고형물 함량이 30%였는데 탈수를 하고 난 후 수분 함량 30%가 되고 고형물 함량이 70%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 수분 함량은 변화했지만 고형물 함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분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쓰레기에 고형물 함량하고, 그러니까 이 5톤에서의 고형물 함량 하고 탈수하고 난 후에 고형물 함량 서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수하고 난 후에 쓰레기의 중량을 따져보면 넘어가서 이렇게 계산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2.14 톤이 나옵니다. 고형물 함량은 일정하다라는 내용을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고형물이 20%인 쓰레기 20톤, 음식 쓰레기 20톤을 소각하기 위하여 함수율이 30%로 되게 건조할 경우 무게는 얼마냐 이랬죠. 비중은 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20톤. 고형물하고 수분이 있을 텐데 고형물이 20%라고 했으니까 20%, 80%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함수율이 30% 되게 그랬으니까 고형물이 70%, 수분이 30% 이렇게 바뀌겠죠. 쓰레기의 무게는 얼마냐 이렇게 됐죠. 이때도 고형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고 고형물의 중량은 변하지 않고 수분의 중량만 감소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 원래 있던 쓰레기 20톤에서 고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0.20%죠. 이 무게와 건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 후 음식물 쓰레기 중량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5.71 톤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65%인 폐기물 15,000kg을 건조하여 그랬죠. 자, 폐기물 15,000kg 수분 함량이 65% 고형물 함량은 35% 이렇게 되겠네요. 건조했더니 수분 함량이 45%. 그렇다면 고형물 함량은 55%. 그런데
고용물의 중량은 변하지 않고 수분만 감소하죠. 그러니까 15톤에서 고용물 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고용물 양을 구하고, 건조 후 쓰레기 폐기물에서 고용물 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가지고 건조 후 쓰레기 양을 계산해 보면 9.54. 그런데 폐기물에서 수분을 뺀 것이 건조 후 폐기물이죠. 따라서 감소한 만큼이 제거된 수분이 됩니다. 빼면 5.46톤, 5,460 근사값이죠. 킬로그램 톤으로 계산하지 않고 킬로그램 단위로 그대로 계산한다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화 슬러지의 발생량은 일일 투입량의 15%이다 그랬죠. 그러면 투입량의 15%가 소화 슬러지가 됩니다. 소화 슬러지의 함수율이 90%라고 했으니까 이 수분량은 0.9, 고용물량은 10%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을 다시 탈수하면 탈수 슬러지는 일단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탄수 슬러지는 함수율이 75%, 수분량이, 고용물량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슬러지의 비중은 모두 1.0 이렇게 계산한 건데, 원래 수분 비중하고 고용물 비중하고 서로 다르게 계산하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여기서 비중을 따지느냐 하면 무게로 계산한, 중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위가 부피로 되어 있어요. 또 구하라는 양도 부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같이 넣어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물 비중과 수분 비중을 서로 다르게 해주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계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아마 수분 비중과 고용물 비중을 그냥 모두 1.0으로 통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러지의 비중이 1.0이 되려면 수분 비중은 당연히 1.0이니까 고용물 비중도 당연히 1.0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러지 비중이 1.0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위로 보면 분뇨 투입량이 100kl라고 됐죠. 1당 100kl인데 1kl는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kl 같으면 10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투입량 100세제곱미터 중에 15%가 소화 슬러지 양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고용물량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 양이 탈수 슬러지에서 고용물이 차지하는 비율, 탈수 슬러지에서 고용물이 차지하는 비율 25%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탈수 슬러지의 양은
6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1당입니다. 단위가 전부 다 1당이죠. 그래서 하루에 6세제곱미터 발생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함수율이 20%이며 건조 기준으로 연소 성분은 C가 55%, H가 15%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건조 폐기물은 열량계를 이용하여 열량을 측정하였더니 310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렇게 됐습니다. 저위 발열량을 구하랍니다. 저위 발열량의 공식은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 응축률을 뺀 것이고 고위 발열량이 여기서 주어지는 열량계로 측정한 열량이 되겠죠. 그러면 킬로칼로리에서 수분 응축열을 빼줘야 되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계산되네요. 그러면 이 H에 해당하는 것은 비율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소 함량 뭐 이거는 H 0.8에 0.15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 W 20%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600 다가 9 곱하기 H는 0.8에다가 0.15를 곱하면 되고 상황에서 수분 함유량 0.2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9 곱하기 0.8 곱하기 0.15 1.08에다가 0.2 곱하면 1.28 600을 곱하면 768이 되고요. 3.100에서 빼면 2332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분이 1% 수소가 13% 인전료의 고위 발열량이 13만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라면 저위 발열량은 얼마냐?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 응축열 부분을 빼준 건데
고위 발열량이 13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고, 수소의 비율이, 그 다음에 수분의 비율이, 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700.98) 계산하면 299. 네,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21번, 20번 문제를 해설한 내용이 녹화를 잘못해서 모두 날아갔네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수분 20%, 회분 10%, 고정탄소 30%, 휘발분 40%이다. 또한 휘발분은 원소 분석한 결과 수소 20%, 황 3%, 산소 27%, 탄소 50%일 경우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고위 발열량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수치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적어보면, 일단 수분 함량 20%고 고형분이 80%죠. 이 중에서 회분이 10%, 탄소 30%, 휘발분이 40%입니다. 전부 합치면 80%가 되죠. 이 중에 휘발분 40%는 수소 20%, 황 3%, 산소 27%, 탄소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 발열량 공식에서 먼저 탄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탄소는 두 군데서 수치가 나와 있죠. 고형분에서의 탄소, 그 다음에 휘발분에서의 탄소,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해 보면 고형분에서의 탄소량 0.3, 30%에 다시 휘발분 중 탄소 비율 0.4 곱하기 0.5 계산해 보면 총 0.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위 발열량 계산 시계 공식에다가 수치를 각각 대입해 보면 8100 곱하기 0.5 C를 계산한 내용을 직접 대입한 겁니다. 34000 곱하기 H인데, H는 휘발분 중에 20%죠. 그러니까 40% 20%니까 0.4 곱하기 0.2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량은 0.4 곱하기 0.27 이렇게 해준 것을 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은 0.4 곱하기 0.0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수치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8100 곱하기 0.5 4050, 그 다음에 34000 곱하기 0.0665 이렇게 나오는데, 0.08에서 이 부분을 빼면, 계산해서 빼면 0.0665 이렇게 나오고요. 뒷부분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서 양이 지금 30입니다. 모두 계산을 해보면 634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폐기물의 함유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 황, 함수율, 불활성 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모두 나와 있어요. 고형분, 수분, 고형분에서 다시 탄소, 수소 이런 거 일일이 나눠주지 않고 한 번에 모두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나온 값을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먼저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 응축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위 발열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고위 발열량은 앞서 20번에서 나온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일단 탄소량 26%, 0.26, 8100 곱하기 0.26. 다음에 34000 곱하기 수소는 6%니까 0.06, 그 다음에 산소 24%니까 8분의
0.24, 0.03이죠. 0.06에서 0.03을 빼주면 0.03. 그래서 34,000 곱하기 0.03 값이 102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00에다가 황해 함량 1% 0.01 곱해주면 25. 그래서 모두 합하면 3151. 이게 바로 지금 고위 발열량이죠. 이 고위 발열량에서 뒤에 수분 응축열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H가 수소가 6%였죠. 9 곱하기 0.06 이렇게 되고요. 수분 함량은 29%, 함수율 29%, 0.2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54 더하기 0.29 계산해서 600을 곱하면 곱한 양을 3151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예, 2653kcal 이렇게 나옵니다.